지나가는 순간을 통해 삶과 죽음, 다양성의 공존, 생명의 소중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요. 석양빛에 붉게 타오르는 생명들이 풀벌레 소리와 함께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요. 공원을 걸으며 루비와 루미의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제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지난 10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문자 보냈더라고요. 아침에 6시 반에. 언니 가게 좀 부탁해.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하길래 내가 아 그랬구나. 제 동생한테 너 괜찮니? 한 거예요. 왜냐면 제 동생이 올 1월 한 25일에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엄청 막 무서운 이제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게 와서 이제 겨우겨우 낫는데 시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내가 충격 안 받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언니 나 되려 염할 때 내가 다 했다? 가족들 오세요 했는데 다른 가족들 전부 다 완전 부들부들 떨디래요. 그래가지고 왜 했더니 자기 아버지인데도 모두가 다 안 봤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 자기 남편하고 막내인데 그 사람들은 염하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대. 왜 우리 아버지 1월달에 돌아가신 거 그때 다 봐가지고 했더니 그때는 자기는 이제 1월달에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죽음이 처음이고 아닌 말로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얘가 손을 딱 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좀 미지근했었대요. 미지근하고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자기라면은 엄청 얘도 떨면서 절대 안 들어갔을 건데 전혀 안 무서웠고 시아버지한테 남길 말씀이 있으면 몸에 손을 대고 이야기하세요 하고 이제 장례사가 시켰는데 얘는 시아버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잘 가시라고 하고 전혀 무섭지도 않았고 시아버지 얼굴을 만져봤는데 되려 이 시아버지 되게 차가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1월달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차갑지 않고 좀 의외로 따뜻했는데 왜 시아버지 이렇게 차갑지? 하길래 제가 야 어쩌면은 그 저기 시체 냉장고 너무 냉이 센데 시아버지 계셨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그래서 걔도 자기 좀 생각해 봤대요. 옛날에 겁 많은 자기라면은 무서워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잘 가시라는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몸에 손대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진짜 그새 좀 변하기는 변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이번에 진짜 그 시아버지 장례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앞장서서 장례식장 관련해서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시아버지 그 시체 염할 때 자기가 다 뭐 안녕히 가시고 어쩌고 얘기도 하고 해서 식구들이 그 이후로 태도가 되게 달라졌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참 이게 어쩌면 이게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 코로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할 그 무렵에 돌아가셔서 우리 일가 친척들이 굉장히 문상을 많이 왔었고요. 제 여동생의 이 시아버지 돌아가셨던 그 날은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원래 와야 되는 사람의 한 4분의 1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오셨는데 그래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거나 갑자기 추웠잖아요. 11월 그때 되면서 초 되면서 그러지 않은 좀 따뜻한 날에 가셔서 이제 그나마 참 이제 상을 어떻게 보면 우린 2번 치른 거죠. 그런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뭐 먹는 것도 극도로 꺼려졌었고요. 잘못 또 어떻게 먹었다가 또 서로 또 전염될까봐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슬프다기보다는
이게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건강이나 안전 조심하고 가셔야 되는데 슬픈 게 아니라 그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요새 이제 좀 달라진 거. 예전에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 막 이게 난리인데 이제는 혹시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또 병원 입원할까 막 걱정돼가지고 오시면은 한 30분 1시간 있다 빨리 다 보내요. 다 보내고. 그게 요새 웃지 못할 풍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지인들의 죽음들을 좀 목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지 몰라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오히려 서로들 가족과 분리가 되잖아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메멘토 모리든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겠다. 정말 철저하게 홀로 외로이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좀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훈련들도 좀 미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리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거든요. 뭐 코로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 뜻하지 않게 서로 참 만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황망하게 화장을 해버리고 이 과정들을 쭉 한 1년에 저도 2번이나 지켜보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하는데 막상 집에 부부가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알면서도 이 좋고 아름답고 격려를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 말이 참 왜 안 되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부부 사이도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 쓰고 달고 맺고 쉬고 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 또 이제 왜 이렇게 저처럼 이 결혼한 지 한 20년 한참 되고서야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해버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머릿속에 남아서 이 좋은 말이라는 것 자체는 생각이 안 들고 근데 단지 이건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한 것 같아. 제가 사실은 뭘 이렇게 많이 먹거나 막 음식의 양을 따지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데 나눌 게 없으니까요. 집에 가면 상을 차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방향을 봐.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하죠. 침 튀기니까 서로 약간 비껴서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침 튀기니까 좀 비껴. 각자 다른 거를 봐. 한 사람은 TV, 한 사람은 유튜브 아래쪽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먹는 시간이 길면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되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이거는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부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있는 공간에서 서로 눈길이 부딪히면은 옛날에 싸웠던 게 확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어쩔 없이 밥그릇을 각자 비껴 놓고서 식사를 하는데 조금 먹으면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식사량이 그래서 좀 늘어난 거예요, 진짜.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다행이지 않으세요? 근데 좀 식사를 많이 했더니 저 사실은 대상포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많이 섭취하면은 아무튼 몸은 좀 건강해진다.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건 이거고 에너지는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오히려 저는 반대인데. 그래요?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하는 작업들이 줄어들고 안에서 정말 온오프 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비대면의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또 비대면 열리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려지니까 바깥에서 에너지를 막 쏟을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뭐 걷는다거나 바람을 쐰다거나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다음에 뭐 외부 강의가 좀 잡힌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슈퍼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들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썼으면 집에서 그냥 에너지를 안 쓰고 푹 쉬는 시간들을 좀 갖는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좀 커피도 마시고 뭔가 글을 쓴다 뭐 그러면 계속 무언가를 먹어댔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이 혀끝에서는 맵고 자극적인 걸 찾는데 그걸 먹는 순간 바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게 땡기나 그걸 여러 번 실패한 결과로 그냥 따뜻하고 몸은 덥지만 따뜻하고 그 다음에 맵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제가 살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양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 끼를 좀 든든하게 먹고 제대로. 나머지는 그냥 샐러드나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거 정도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 음식 얘기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집에 이렇게 바깥에서 막 활동하다가 집에 가면 뭐 음식 하기 싫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 마침 이렇게 뭐 홍합 짬뽕 이런 거 있어서 날도 추운 날 홍합 짬뽕을 한번 시켰어요. 근데 가격이 한 12,000원 하더라고요. 왜 12,000원일까 하고 그거 하고 다른 음식 하나를 더 시켰는데 홍합 짬뽕이 왜 12,000원인지를 알았어요. 하루 종일 홍합을 걷어 먹어도 홍합이 남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주고 이 사람 내 원가가 남나 하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아무래도 홍합을 뭐 어디 뭐 서해에서 가지고 오는 뭐 대놓고 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홍합 많냐 하고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홍합 짬뽕하고 좀 다른 걸 또 시켜봤어요. 근데 그 집에 이 메인 메뉴가 이 홍합 짬뽕이었나 봐. 또 똑같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 하나 가지고 두 사람 다 먹어도 될 정도야. 면의 양도 많고 홍합은 정말 위에 수북하고요. 그 다음에 국물이 정말 그 집은 좋아요. 짜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여동생네 가게 가가지고 우리 그쪽 집에서 홍합짬뽕 2번 시켜 먹었는데 똑같이 맛있고 양도 많아서 했더니 언니 요새 비대면 코로나 이런 거 되고서 가게 하는 데마다 배달하는 음식에 거의 사활을 걸어. 자기네도 배달하는 음식에는 양을 조금씩 더 준대요. 뭐 만약에 뭐 만두가 뭐 이제 1인분에 뭐 7개였어. 그러면 8개나 9개. 이 하나를 받아보고 엄청 행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진짜 코로나 비대면 이 상황이 바꾼 현주소구나. 뭐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그 배달료를 기꺼이 또 지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참 달라진 거. 예전에 왜 우리 짜장면 배달시키면 현장 가서 먹을 때보다 조금 양 작았잖아요. 근데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배달시켰을 때가 더 나아.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손편지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딱 열면, 이 음식 드신,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디 한 조각, 이렇게 같이 있는다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생활상을 좀 음식도 좀 반영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코로나19로 누군가는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대기업이 뭐 망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오히려 지금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의 정말 대가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저희 큰아이도 그 음식 중에 마라탕이 그렇게 마라탕 너무 맵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천연적인 매움이 아니라 화학적인 매움인데다가 그게 더 자극적으로 단계별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태생적으로 화를 좀 갖고 태어난 세대들이 결국은 또 음식으로 그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으로 좀 화를 풀어가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마라탕을 먹으러 가셨는데 계속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맛있게 하는 데면 갈게. 근데 엄마는 그 화학적인 매운맛이 틀리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화학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천연의 맛으로 매운맛을 내는 마라탕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딸내미랑 식사를 하나를 가는데도 같이 먹으러 가자는데 좀 선뜻 공감이 되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거 보면 요새 저도 점점 뭐 어떤 쪽으로 저도 많이 변하냐면 음식으로 위로받기. 이게 제가 이런 게 없었었거든요. 저도 되게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맛있게 먹을까 이런 거 궁리하고 어떻게 뭐 사람이 너무 본능적으로 변해가 버리는 건데 그러면서도 아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예전에는 막 이랬잖아요. 뭐 무슨 뭐 시몬 너는 아니냐 뭐 낙엽 밟는 소리가 뭐시기 하면서 낙엽 밟고 다니고 하던 시점인데 코로나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마스크 쓰셔야 돼요. 서로 침 튀기시면 큰일 나요. 진짜 뭐 침이 물론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세균 덩어리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버섯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미생물 키워가지고 느티나무 뭐 버섯, 송이버섯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고차원적인 생각도 요새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고 살아가. 뭐 인공으로 오든 뭐 아니면 자연에서 왔던지 간에 이것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예전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예전 같은 세상 두 번 다시 없으니까 이 비대면 디지털 속에서 거기에 익숙해지게 인공지능이 지시하는 대로 너 살아가야 돼.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생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예.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하는 거를 뭔가 막 바깥에서 막 찾는다기보다는 내적인 것에서 우리를 좀 더 숭고하고 더 진실하고 또 어떤 자기 자신의 순수한 내면으로 가는 거 되려 그냥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낙엽들 떨어지는 게 예전에는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떨어졌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웠고, 근데 그 색깔들이 너무 이뻐서 이제 책갈피도 좀 이렇게 껴놓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코팅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또 다른 변주가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그냥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떨어지는 것만 봤다면 요즘에는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순간 땅으로 순환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떨어지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결국은 삶과 죽음을 예전에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정말 열심히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근데 사실은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우린 열심히 살아요만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근데 결국은 죽음과 삶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같은 부분이었구나를 좀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좀 겸허해져야겠다. 내가 뭘 알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주어진 순간에 그냥 정성을 다해 살아갈 뿐이다. 뭐 이런 그게 포인트네요. 주어진 순간에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게 참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참 실천하기도 그 태도로 살아가기도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누가 고구마 하나 준 거 있거든요. 그거를 귀찮아가지고 계속 뒀는데 어느 날 싹이 휙 났더라고요. 가만히 뒀는데도 싹 나서 되게 희한하잖아요. 새로운 고구마를 위하여. 새로운 고구마. 아니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고구마가 지가 싹이 휙 난 거야. 그래서 얘가 속에서 뭔가 꿈틀거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그거 보면서 좀 희망을 가져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로 나오는 게 있어. 맞아. 오히려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뭐를 하려고 뭔가를 막 조직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겠다? 요새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난번에 어떤 거 하면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영수증 계산하는 데서 상대방이 저를 화나게 해서 비용 다 돌려줄 테니까 영수증 처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선생님 정산하면서 또 많이 아니 저는 분노가 들어오셨군요. 비용 이거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요. 그냥 돈을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정산하지 말자고 했더니 또 상대방이 아니요 정산은 끝까지 할 거예요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 돈 그냥 드려도 저 상관없다니까요 했는데 본인이 또 나중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 비용만큼만 이제 따로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또 꼬리를 또 내리시더라고요. 빨리 수긍해버리고 비용 다 돌려드릴게요 하고 봤더니 상대방이 비용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달라져서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런 저는 막 빨리 상황을 쪽내고 싶어서 돈 돌려드리고 그냥 그만해요. 했더니 또 상대방은 또 아니라고 하고 또 그래서 아무튼 그 후에 이제 정리는 깔끔하게 다 됐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일이 웃긴다. 뒤죽박죽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도돌이표. 끊임없이 이렇게 도돌이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주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뒤죽박죽일 때는 뭔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연결이 되어 있고 참
실은 이제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이제 비대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좀 네. 버거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네. 예, 실제로 이제 실제감들을 느끼지 네, 못하잖아요. 네. 눈을 마주치고 같이 온기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내 안에 네. 화분들이 늘어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씨앗 채소들을 심어놓고 그걸 뜯어서 먹는 재미로 사실은 하고 있다가, 상추도 좀 심다가 토마토도 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뭔가 뭐 교류할 수 있는 생명과 호흡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삶의 윤활유라 그럴까요? 생기를 좀 돋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된 죽음이거나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은 되게 고독하고 되게 무섭고 두려움이 좀 제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들이 그 자연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참 우리가 인류가 자연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막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땅과 이 나무와 이 하늘은 그 몇천 년, 몇천만 년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변하는 인류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그냥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마치 인류의 영장이냐, 그렇게 권위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누리고 살았다, 아 그것조차도 만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한순간 그 외로움이, 아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바람조차도 저를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무언의 메시지를 자연들이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인류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갑자기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평안해지는, 그래서 혼자의 세상인데 결코 혼자의 세상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자연과의 연결,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되고 좀 든든해지는 거.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나마 좀 풍요한 데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하게 살아갈지. 이게 몸 건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확 찐자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찌면 찔수록 이게 사실 건강에 안 좋거든요. 애들 움직일라 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마, 운동장에서 뛰지 마. 그럼 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전부 다 학원 가서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원도 지금 문 닫아.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예전에 애초에 어떻게 진짜 동굴 생활하고 수렵 채집했는지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평균 연령 한 20, 30대 다 죽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끼리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끼리 못 만나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가 또 없어. 이것도 참 문제고, 또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사람이 맨입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뭘 빵 조각이라도 하나 먹어가면서 말을 해야지. 또 같이 먹지 마세요야 또. 그럼 맞아요. 우리 보고 대체 뭘 어떡하라고. 참 이런 참. 선생님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냥 가볍게. 그죠? 가볍게 왔으니까 보충도 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와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건데요. 그쵸. 예. 근데 막 티내고 죽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맞아요. 예. 그냥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인간인지라 신이 아닌지라. 아니 그러면서 저는 다시 저희 아버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1월 24일 아마 구정 때일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금지하진 않았거든요. 코로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정도였지. 그래서 아버지 사망하실 때 우리 언니가 임종도 다 지키고 우리는 아버지를 다 지켜볼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이후로 2월 달부터 급속도로 모든 상황이 다 변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타이밍 절묘하게 아버지 하늘나라 가주셨다,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우리 그 친인척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아버지가 가시면서
편안하게 가시는 거를 보면서 그냥 너무나 많은 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식구들 못 만나고 그 유리창 사이 이렇게 있다가 그리워하는 사람 손도 못 잡고 죽어버려? 그건 진짜 허망하겠다. 이런 생각 정말 그 이후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삶의 생기들을 찾아가는 게 음식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뭐 이제 이게 계속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면 삶의 생기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기를 좀 붙잡고 가시고 살아가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쪽이 언덕이 나지막하면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언덕 위에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언덕 위의 춤이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언덕 위의 춤을 찍어서 영상을 공유하고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일들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의 춤, 언덕 위의 춤. 왜냐하면 놀이터에 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하고 언덕 위에도 예전에는 거기 사람들 산책길이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나가면 두세 명? 그래서 전 참 안타까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덕 위에 올라가는 시지프스 바위 계속 밑에서 위로 굴려 올리잖아요. 우리 삶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언덕 위에 올라가면 다시 바위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 굴러 떨어지고. 도돌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는 막 정말 막 속상해 숙명이야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숙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또 뭐 거룩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거룩이 막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아멘 막 이런 거룩이 맞아요, 아닌 맞아요. 굉장히 거룩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 되돌이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 심심하고 덤덤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일상을 그저 덤덤히 또 가는 거. 좀 그런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좀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듣다 보니까 그 도돌이표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그 도돌이표가 계속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양한 변주들이 어느 때는 스타카토도 됐다가 어느 때는 부점도 됐다가 그 다양한 변주들을 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예. 도돌이지만 좀 다른 도돌이들로 순환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선생님이랑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생기는 이렇게 대화도 한 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야 사람이겠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굉장히 심했을 때 저희 아는 사람 두세 명,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이 몰래 만나서 우리끼리 식당에서 거리 좀 두면서 밥 먹으면서 만나서 밥 먹으니까 참 좋다, 그치? 예전에는 뭐 밥을 먹던 말도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요새 참 이게 웃지 못할. 예, 맞아요. 우픈. 예. 그냥 안전한 사람을 계속 자주 보자. 네. 그리고 자주 걷자.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선생님, 그 언덕 위의 춤 완전히 태생적인 그 본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예. 요즘에 저는 좀 불안감 중에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있냐면, 놀이터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부모들이 흙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런 어떤 생명체나 생물 이런 것들을 다 AI가 알려주는 정보로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인간은 캡슐 속에 담겨서 살아가야 되겠죠. 뭐 얼굴 쪽에 왜 그 예전에 영화 보면 화성침공 이런 영화 보면 얼굴 쪽에 투명 캡슐 하고서 걔네는 이산화탄소를 쏟고 이랬잖아요. 지금 인류가 그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명 자동차가 투명 캡슐이 그 단체도 아니고 1인 자동차로 타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생기를 좀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대화든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면 뭐 비대면으로 만나든, 그러나 짬짬이 실제감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이렇게 저녁이 다가왔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색깔이 조금 주황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색깔에서 그 다음에 불빛들이 빛나고 점점 청색의 어둠이 다가오고 있어. 색깔이 변하네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노란색인데도 불구하고 낮의 색깔, 점심의 색깔, 저녁의 색깔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요. 예. 또 우리 이렇게 덤덤히
그냥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요. 예, 자연의 이치에 예, 한 생명으로서 만나길 바라며 위드 코로나를 좀 잘 이겨내기를, 잘 넘어서기를. 선생님, 우리 잘했어요. 축하할까요? 잘했어요. 예. 사라지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억들, 처마 끝에 풍경 소리를 타고 마음속 진동으로 다가오네요.